사이키델릭은 1960년대 중반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환각체험, 그로부터 파생된 음악, 미술, 문학, 패션, 철학 등 전방위 문화, 예술적 흐름, 일종의 문예사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환각적 혹은 몽환적 체험을 통한 의식의 확장, 기존 질서와 인식에서의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있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김정미의 70년대 록 음악을 듣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풀거리는 드레스, 나팔바지에 가슴 깊게 트인 상의, 그리고 반짝거리는 목걸이 등이었습니다. 당시 대중들의 눈에는 이런 복장들이 아주 잘 차려놓은 잔치 음식처럼 참 푸짐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 복장에다가 엘비스 프레슬리나 톰 존스를 연상시키는 현란하고 관능적인 율동으로 당시의 대중가요 팬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던 가수가 바로 김정미였습니다. 요즘의 세대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던 율동과 복장이었지만 그 당시 대중들의 눈에는 어느 별나라에서 온 화려한 이방인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은 틀에 박혀 있었고 아주 평범해서 독창성 없는 연애 영화에 깊이 심취되어 열광을 하던 때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나, 선마을 선생님, 그리고 청춘 고백, 꽃이 핀 풋사랑 등등.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훔치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 흑백 화면에 기상천외한 복장을 한 가수가 나와 현란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가요계에 느닷없이 나타난 신중현, 김추자, 김정미 등이 미인, 님은 먼 곳에 간다고 하지 마우 이건 너무 하잖아요 등을 부르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당시의 대중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미의 음악 성향은 김추자와 창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신중현이 노래를 지도했기 때문이지만 김정미는 1년 후 사이키델릭 록 창법을 구사하여 종국엔 두 사람의 창법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신중현이 작곡한 김정미의 음악들은 사이키델릭 록으로 몽환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를 아끼던 팬들과 평론가들은 김정미는 상당히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김추자의 관능미 넘치는 보이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지만 김정미는 김추자의 관능미에 호소력 강한 창법, 그리고 청순한 미까지 겸비한 록 가수였습니다. 김정미가 부른 간다고 하지 마오는 1972년에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가수 김정미의 1집 앨범인 김정미 최신 가요집으로 신중현 작곡 작사 편곡의 앨범입니다. 이 곡은 신중현의 사이키델릭 스타일의 곡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김정미 특유의 비음 섞인 음색이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김정미는 본래부터 예술가의 길을 지망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다가 이후 신중현의 눈에 들어 신중현 사단의 일원으로 가요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신중현과 김정미의 만남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신중현의 명동 사무실로 찾아온 그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풍부한 성량과 보컬 실력으로 신중현이 사단에 비밀병기로 투입시키기로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중현은 당시 자신이 추구하던 사이키델릭 음악을 소화시킬 가수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김정미는 1953년 4월 23일 운수업을 하는 사업가 김순성의 일남, 오녀 중 둘째 딸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1971년 신중현 사단에 들어와 영화 대합실의 여인, 늑대와 고양이들의 OST를 불러 국내에선 특이한 경력으로 사이키델릭 록 보컬리스트로 데뷔합니다. 당시 여성 사이키델릭 록 보컬리스트는 해외에도 몇 없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 후 신중현의 록밴드 더맨 엽전의 록 보컬리스트로 활약하며 신중현과 실험적인 한국 사이키델릭 록의 기념비적인 음반 나우 바람을 발표했습니다.
신중현은 김정미의 바람 음반 녹음실 앉아서 녹음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김정미는 앉아서 연습하는 것을 좋아했고 일어서서 부르면 감정이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정미는 박광수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 초기 곡의 코러스로도 참여하는 등 경력을 쌓다가 신중현의 지원 속에서 그의 뛰어난 곡들을 페르소나로서 소화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미는 단숨에 가요계의 기대주로 떠올랐고 선배 격이던 가수의 명망을 이어받을 제2의 김추자라는 수식어도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같은 스타일만은 아니었고 김추자가 성량 풍부한 소울이었다면 김정미는 특유의 중저음과 콧소리, 섞인 음색은 토종 사이키델릭과 어우러졌고 신중현도 김정미를 자신의 곡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가수로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1973년 출시한 앨범 나오는 영미권 국내 통틀어 작품성을 인정받는 고전으로 등극할 정도로 신중현과 찰떡 같은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수로서 도약하던 김정미였지만 승승장구하기도 전에 1975년 대마초 파동을 겪고 난 신중현은 음악 활동 면에서 큰 억압을 받게 되었고 그의 휘하에 있던 김정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김정미는 대마초를 피웠다는 정황도 없었음에도 결국 김정미의 앨범은 전부 몰수되어 폐기 처분을 받는 등 큰 곤욕을 겪으며 김추자처럼 인기를 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후로도 몇 년간 활동하며 트로트를 소화하는 등 활로를 찾긴 했지만 1978년 발표된 김정미 독집 처음 만나 저녁 목장 음반이 가수 김정미의 마지막 앨범이 되었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김정미의 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신중현 사단의 일원으로 1971년 데뷔한 김정미는 단숨에 제2의 김추자로 주목받았지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둘 다 신중현 사단이지만 김추자는 풍부한 성량을 바탕으로 한 소울풍이었다면 김정미는 읊조리는 듯한 중저음과 비음이 강한 창법과 글루미한 음색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겨 오히려 당시 신중현이 추구했던 사이키델릭 록에 더 맞춤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중현은 김추자보다 김정미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구현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들은 폭발적인 김추자에게는 열광해도 흥얼거리는 듯한 김정미에게는 많이 매료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노래는 사이키델릭 록을 이해하지 못했던 당국자들에 의해 창법, 저속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좌절에 김정미는 결국 미국 이민을 떠났고 비운의 가수로 그렇게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이 걸핏하면 써먹었던 것이 대마초 사건과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이 어지럽거나 민심이 흉흉하거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등할 때면 대마초 사건을 일으켰고 간첩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대마초 사건이 당시 가요계에 미친 파장은 대단히 컸습니다. 1970년대 전반에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전성기를 누렸던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의 공식적인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숲이 한순간에 산불로 폐허가 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가요계가 전례 없이 신인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대마초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마초 파동은 특정 개인의 문제 또는 그 당시만의 문제 차원을 넘어 이후 공권력과 대중문화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문화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 사용에 대한 단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이후 수시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건들의 이면에 일종의 대중문화 길들이기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마초는 대중문화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 수단으로서 너무나도 유효한 상징적 도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요 금지곡은 그렇다 치고 팝송 금지곡은 지금 생각해도 독재 정권의 횡포였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반전, 퇴폐, 저속 등을 이유로 팝의 명곡들을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팝송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속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가사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팝송을 검열한다는 사람들은 앨범 표지만 보고 가수들이 장발이면 무조건 퇴폐, 전쟁 얘기만 나오면 반전, 해석도 어려운 노래를 저속하다는 이유로 금지곡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시절은 한마디로 문화 후진국의 온갖 병폐가 다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 KBS 탑 밴드 시즌 1 24강 신대철조에서 신중현 노래를 재조명하는 과제에서 김정미 노래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당대에는 큰 반향이 없었지만 한국에서도 당대의 수준 높은 사이키델릭 작품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효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서양의 제니스 조플린, 제퍼슨 에어플레인 등과는 차별화된 토종스런 유니크한 음색들도 뒤늦게라도 록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은 드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5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오프닝 곡으로 김정미의 봄 드라마 내에선 바람이 삽입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20일 오후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신중현 특집 왕중왕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질투의 화신으로 소개된 리는 김정미의 간다고 하지 마오를 불렀는데 리는 간다고 하지 마오를 복고 느낌이 물씬 나는 신나는 재즈풍으로 편곡 랩을 가미시킨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한순간에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신중현은 심플하고 간단한 가사의 곡이다. 이 심플한 곡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역시 이런 가수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극찬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정미 음악의 재평가 기류 속에서도 김정미 본인은 은퇴 이후로는 어떠한 매체나 인터뷰에서도 매스컴의 모습을 일절 보인 적 없고 신중현과도 연락이 끊어졌을 정도로 한국 내에 커넥션은 더 이상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신비 속의 가수로서만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는 본래부터 예술가의 길을 지망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다 신중현의 지원을 등에 업어 단숨에 가요계의 기대주로 떠올랐고 선배 가수의 명망을 이어받을 제2의 김추자라는 수식어도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같은 스타일만은 아니었고 김추자가 성량 풍부한 소울이었다면 김정미는 특유의 중저음과 콧소리, 섞인 음색은 토종 사이키델릭과 어우러졌고 신중현 본인도 곡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가수로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1973년 출시한 앨범 나오는 영미권 국내 통틀어 작품성을 인정받는 고전으로 등극할 정도로 신중현과 찰떡 같은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사건 이후 국내 연예계의 염증을 느낀 김정미는 호련히 미국으로 떠나며 가요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론 미국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로스앤젤레스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을 통해 소소한 근황을 알리는 정도입니다. 2014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분신을 영화화한 영국의 더블 달콤한 악몽, 그리고 2018년 미국 영화 덕버터 등에도 김정미의 노래 해님이 영화 엔딩곡으로 한국어 원곡 그대로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와는 너무 멀리 가버린 김정미는 다시 세상에 나오진 않아 안타깝게도 신화로 박제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